나가. 음, 미열님, 천정선 미열님 이제 들어오신답니다. 네. 미열. 그동안 잘들 지내셨어요? 이게 왜 여기 이렇게 돼? 그게 잘 지냈습니다. 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아직 없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숙제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담감 때문에, 숙제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요. 하면 좋지만, 생각은, 음, 하면 좋지만 안 하셔도 돼요. 하면 안 돼요. 음, 자, 오늘이 22일 두 이,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이, 어쨌든 회장님이고 후리지아님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래도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만요. 진행이 그렇게 못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파킨슨 증상, 그리고 일반적인 증상을 인식하고 운동, 비운동 증상을 이해하자. 그리고 파킨슨병 카페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사연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구름도사님 자기소개를 못했는데, 그 영상은 보셨죠? 예, 다른 분들 영상 보셨으니까 구름도사님 그 간단하게 본인 소개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9년 1월 달에 이제 의심 증상으로 이제, 어, 화병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가 제가, 오진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쭉 생활하면서, 어떤 처방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 지내다가 21년 7월 달에 어, 심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진받으면서, 어,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직장에 학교에 근무하다가
그만둬야 되나 싶어가지고 실제 이제 명예퇴직 직전까지 갔다가 어, 이제 집행하는 데는 현직에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것들을 권해서 아직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은 것이 자랑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 참여는 이런 파병이라든가 이제 다른 이쪽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제 자신한테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는 어, 파병이라는 이런 부분 전혀 모르고 살면서 환자라든가 보호자 그런 분들 어, 사연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제가 환자가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저를 간호해주는 우리 저하고 같이 사는 어, 제 아내 그런 입장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예, 오히려 파병을 몰랐을 때보다 파병을 알고 동행하면서 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세상을 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부족하고 아직도 두려워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 동행하면서 어, 앞으로 이제 얼만큼 긴 동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제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또 제 주위의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수 있어서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도 옛날에 처음 뵀을 때, 처음 통화할 때도 또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근데 지금 정말 잘 지내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 파킨슨 우리 증상을 보기 전에 제가 뭘 하나만 또 먼저 볼게요. 컴퓨터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마음에 가득 찬 마음의 소리, 가슴에 가득 찬 마음의 소리를 상대방에게 들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네 가지가 지금 화면에 떴나요? 예, 됐습니다. 네. 첫 번째가 상황을 평가한다. 두 번째가 극단적인 표현은 줄인다. 세 번째는 감정에 더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한다. 감정을 전달하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자,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옮겨봤거든요. 우리 구름도사님이 상황을 평가한다. 1번하고 2번 그 설명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음, 1번 상황을 평가한다. 화면이 사라졌네. 아, 이게 화면이 바뀌었어. 바뀌었죠. 제가 읽어볼게요. 상황을 평가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느꼈을까?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감정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수록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생각으로 해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 내 감정은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하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인 표현은 줄인다. 나쁜 감정뿐 아니라 좋은 감정도 지나치면 금물. 내가 느낀 만큼 딱 그만큼만.
가끔은 부정적인 감정의 경우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상황이나 문제점 역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감정에 더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한다. 자신의 감정 그리고 상황, 그래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기분에 더해서 내가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전달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죠. 뭐 불편한 일이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 그 이야기가 나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내 상황, 내 감정을 설명하는데 내가 나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낙담하게 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나의 감정에서 상황을 설명을 한다. 여기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지금 적혀 있는데 네 번째가 감정을 전달하는 이유,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보고 가려고 했는데 또 안 된다니까. 참 큰일이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이버 카페를 보셨잖아요. 네이버 지금 안 들어가 보신 네, 분은 안 계시죠? 네, 대부분 다 들어가 보셨고 그 리얼님 그다음에 킨스님 그리고 하니님은 개인적으로 개인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어, 우리가 제가 부탁드린 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캡처를 하든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달라, 모아달라, 자료를 모으자라고 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뭔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어, 이게 많이 하다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연들, 이러이러한 사례가 올라오더라 하는 것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오랜필와하고 두 사람의 이제 두 사람의 글만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그 두 사람을 이제 다 읽어보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갈까 같이 이야기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리 음, 먼저 그 상황 파악을 다 먼저 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약간은 뭐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는데 평가하지 말고 먼저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일종의 판단이나 어떻게 할까 하고 다음 과정을 먼저 가버리신 그런 느낌. 그래서 다음 과정 가기 전에 우리 같이 연구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인터넷이 느리다고 하니까 이거 그 킨스님이 본인이 파킨슨 진단을 받고 나니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 나한테 온 전조 증상이 언제쯤 어떤 게 있었다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나고 보니 저는 기억나는 거는 하나, 강박이 왔습니다. 강박증, 강박이 심하게 왔어요. 어, 그게 얼마나 됐었어요? 3년. 음,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죠. 아, 그리고 나서 파킨슨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강박이라는 거 한 가지네요. 세 가지. 제일 심한 거, 심한 거. 강박, 피로, 자세, 균형. 음, 그러면 자세와 균형 불량은 운동 증상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운동 증상도 먼저 실제로 느끼다가 했는 거고, 그리고 강박이나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그쪽으로 더 치우쳤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아요. 네. 음, 또 다른 건 없었어요. 강박, 그 다음에 피로, 자세 이상, 세 가지. 균형. 이렇게 균형 자세. 감각으로 인한 자세 네, 이상, 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미열님이 진단받을 때 말고 지금 돌아서 진단받기 전전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것도 파킨슨이었는 것 같다. 통증이 먼저 왔어요. 음, 통증이 저는 머리 아니면, 처음에 온 게 아니고 제가 2010년경에 제가 공부하다가 탁자 있잖아요. 책상에 막 탁자 앉는다는 책상 그래서 고관절 뼈를 삐끗하게 했는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난 통증이 있었어요. 이게 3년이 점점 통증이 심해져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3년째 그때 통증이 이제 박에서 진단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통증이더라고요. 뒷목 뻐근한 거랑 통증이 아니었나 싶어요. 고관절 통증. 지금 약 먹고 나는데 그게 사라졌거든요. 구관절 통증, 뒷목도 뻐근하고, 통증이 주로 먼저 시작이 됐다 그래. 이것도 비운동 증상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고관절 다치고 난 뒤부터 통증이 왔죠. 음, 다친 게 통증이 먼저가 아니고 다친 게 먼저예요. 통증이 오고, 그 다음 뭐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가, 뒷목도 뻐근했고, 그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통증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큰 병원 가보니까 이제 파킨슨이라고. 미라페스 약 먹으니까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음, 미라페스 처방전, 너먹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파킨슨인 줄 알았죠. 처방전만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 처방전이 엄청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네, 엄청 미라펙솔 대단해요. 말하는 거죠. 미라펙솔 처방전이 약명이 프로펙솔이니까. 아니, 프라미펙. 제가 처방전 먹었어요. 당시 음,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거든. 그러면 이제 한 분씩 얘기 다 할 건데, 써니는 아, 파킨슨 이전의 증상. 저는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어요. 음,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신경과를 찾은 게 아니고 정신과를 찾았어요. 수면제라도 처방을 한번 받아보고 음,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 안내 데스크에서 제 증상을 듣더니 신경과로 보내더라고요. 음, 그래서 파킨슨인 줄 바로 뭐 검사 들어가더라고요. 입원해서 폐 검사까지 다 했어요. 제일 이- 처음에 불면증도 불면증이지만 손이 한 번씩 까딱 이게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발견한 케이스라고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하체 힘 없는 거 음, 달리기 뭐 체육대회라던가 그런 거 하고 뒷날이면 저는 거의 다리를 뭐 후들후들 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체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지금 생각해도 파킨슨 증상이 저희 엄마가 파킨슨이었으니까 본 그러셨군요. 잠재적으로 그걸 인자를 갖고 있어서 그랬던 건지 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아, 계신가요? 옛날에는 레보도파가 나온 지가 60년대. 60년대 후반, 우리나라 네, 아, 80년. 아무튼지 그때 엄마가 약을 한 주먹을 드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파킨슨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조차 없었고 내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지금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공부라도 좀 해서 약을 좀 조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으니까, 컴퓨터의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파킨슨 진단 받을 당시에도 뭐, 엄마가 파킨슨을 계속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남들은 뭐,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했다고 그러는데, 감흥이 없었어요. 아, 나한테도 오는구나. 음, 그런, 그,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바로 어머니라고는, 부모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집사님인데도 꿋하신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써니님은 불면증이고 하체 돌아보니 하체에 힘이 없었던 것 같다. 네네. 아, 약간의 파킨슨 유전 인자까지는 아니. 다리가 음, 항상 이 반듯하게 펴 있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원래 체형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좀 다리가 굽었었다는 생각. 지금이 더 펴졌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이님. 저는 젊었을 때부터 변비가 좀 있었었어요. 변비하고 빈혈이 좀 심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진단 받을 때는 그 가족들 같이 저녁 먹고 산책 나가는데 애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발이 왜 땅바닥에 끌리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고 그때는 뭐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었는데 끌리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애들이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끌린다는 걸 알았고 사무실에서 일할 때 글씨가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음, 글씨 쓰는 손에 힘이 좀 빠졌다고 그렇게 제가 원래 글씨를 약간 크게 쓰는데 글씨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킨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몸이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아니라고 해서 저도 신경과에서 진단을 받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 끌리는 거랑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죠.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 작아지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오른손잡이에요. 네, 근데 오른쪽으로 온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왔어요. 음, 음, 네. 스포터즈님, 아, 네. 지금 이제 진단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네네. 파킨슨 병에 대해서 공부도 좀 했고, 이렇게 진단받고 난 다음에 뭔가 더 알아지고 나니, 네. 돌아보니 그 전에 진단 당시가 아니래도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언제적부터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 중학교 때, 연탄가스를, 약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영향이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고, 후각장애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예민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운동적으로는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데 제가 한쪽 다리가 끌리나 봐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언니는 왜 다리를 끌어? 이랬고 그다음에 또 정형외과 가니까 일을 많이 해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요즘에 이제 약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쯤에 위내시경을 받았는데 헬리콥터 균이 약간 있다 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그 약도 먹으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약을 한 주먹을 먹으면서 근데 그때 그게 다리 끌림과 꼭 다리 끌림과 정형외과를 방문했던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그 당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그때 당시엔 생각 못했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병원을 가야 됐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 왼손이 떨고 있다는 거죠. 포를 만지고 있든 뭐 하든 떨고 있다는 걸 주위 사람이 알 정도로. 이거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구미의 작은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은 바로 파킨슨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그래 이제 서울병원에 갔더니 파킨슨이더라고요. 근데 뭐 초기락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뭐 정보도 몰랐고 이래서 이게 파킨슨인지 뭔지인지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포토존 경우가 이제 약이 이제 헬리코박터 그 위장약. 기존에 저희 환자분들이 평소에 약이 잘 돌다가 그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장 관련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길 정도로 그 다리에 힘이 다 빠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또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약을 중단하니까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그 파킨슨 약으로 인한 파킨슨이 노인분들한테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제약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진단을 받을 때 제가 어디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형외과 약이라든가 그 약을 먹고 위장약이랑 그런 걸 먹고 있으면 진단을 받을 때 그 약을 약 봉지라도 갖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약하고 정형외과 약을 갖고 갔었거든요. 가서 그거를 보여줬는데도 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요거 셀프케어 요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 검색을 들어가 보니까 그 상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단을 받을 때 이걸 갖고 오라고 했어요.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그걸 드렸거든요. 근데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진단할 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 오히려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전문 지식 외에 다른 지식이라든지 그쪽을 더, 더 어둡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름도사님은, 소개할 때 좀 자세하게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듣는 걸로 하고, 어,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는 우리 어, 찔레님, 그리고 핑크님. 핑크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파킨슨 병 증상이나 이런 걸 조금 알아졌잖아요. 지금 이제 횟수로도 좀 되고. 근데 남편하고 살면서, 이 사람이 지나고 보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파킨슨 증상과 연결됐구나 하고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아, 남편이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해요. 구름도사님뿐 아니라 핑크님도 자기소개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한번 그러니까 본인 소개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저요? 네네. 네, 저는 예, 핑크고요. 어, 찔레님의 보호자예요. 근데 환자도 아니면서 왜 들어왔냐면 이 환자들 이 모임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호자들 대상으로 아마 교육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환우님들 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나 하는 거를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남편 찔레님 그 진단받기 이전의 증상을 얘기하자면 원래 젊을 때부터 변비가 있었거든요. 변비가 심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 응급실에 가서 변을 빼내기도 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전조 증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손떨림,
왼손이 좀 떨렸거든요. 그래갖고, 어,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손이 떨리네요. 그러면서 한번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충북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음, 그게 2015년 8월에 진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찔레님 본인이 느끼기에 지금 10년 정도 되셨죠? 그래서 예, 본인이 10년, 느끼기에 그 이전에 그 우리 핑크님 말씀하시는 거 외에도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언제부턴가 이런 것도 다 파킨슨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젊은 시절 기억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저, 저도 써니님하고 비슷한 쪽인데, 저는 아버님이 이제 파킨슨이라, 그냥 그, 파킨슨, 그러니까 15년도에 파킨슨 진단을 받을 때도 그냥 특별한 그런 놀램보다도 그냥, 아, 나한테도 왔구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킨슨 전후로 해서 불면증이 심해가지고서 그것에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불면증에 대한 병원에 다니고 한 결론은 불면증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고치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불면증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파킨슨 진단 받기 전에는 인터넷이 이것도 이제 노화 현상인가 보다 하고서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파킨슨으로 아버지가 분당에 계셨었는데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김종민 교수님하고 거기 계속 다녔는데 그냥 그때는 참 파킨슨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참 그 불효자라고 그럴까 하여간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파킨슨에 저희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그것이 지금도 항상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지금 우리가 몇 분 안 되는데 여기서 벌써 써니님 말씀하셨고 우리 찔레님 말씀하셨고 네,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 지나고 보니 제가 파킨슨병을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파킨슨 관련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 그분들이 파킨슨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유전적인 파킨슨은 정말 몇 프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문득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문득 들으면서 만약에 변비를 일찌감치 잘 다스렸다면 아니면 만약에 피로감을 잘 다스렸다면 빈혈은 이제 혈액순환하고 관계되겠죠. 이런 걸 잘 다스렸다면 파킨슨이 안 왔을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네, 파킨슨 써니님. 걸리고 나서 드는 생각 딱 한 가지. 충격을 한 번쯤은 아마 크게 받았다, 우리들이 대부분. 그래서 그 스트레스. 충격을 받은 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아마 파킨슨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한 번씩 충격받으신 일이 없으신가요? 저만 음. 받았나요? 아이, 저 과하게 같은 경우, 놀랬다. 예. 음, 그게 이제 스트레스. 네네, 스트레스, 음.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컴퓨터, 노트북 화면을 좀 바꿀게요. 예, 김상원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때 이후에 저는 이제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넘게 한의원 치료라든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 진료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공황장애라고 생각했는데, 우연찮게 한의원에 혈압을 재기 위해 가지고, 혈압 재기 전에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간호사분한테 제 손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신경과 진료를 이제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통해 가지고 대뜸 이제 파킨슨이라고 의심증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게 충격받아 가지고 제가 왜 파킨슨이지 그러면서 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찍 저는 진단받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걸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진을 한 확률이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2년만을 뭐 그럭저럭 그냥 지내다가 21년 7월 달에 이제 제가 두 번째 확진 받으면서 이제 파킨슨이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전까지는 저는 비운동적인 증상 그런 거 보면서 심리적인 요인이 해가지고 공황장애라 생각했지 이게 파킨슨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파킨슨일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은 돌아가시는데 본인이 아마 파킨슨인지 아닌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본인이 파킨슨 병임에도 불구하고 파킨슨을 모르고 투병을 해왔다든가 또 지금 현재도 그런 투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벌써 네 명이 되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저도 그런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진단 받자마자 의사쌤한테 물어봤거든요. 유전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뭐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허리 구부러진 것도 그런 거 상관이 있는가요? 골다공증? 그것도 다 상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엄마가 조금 많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허리가 좀 많이 구부러지셨어요. 다른 분보다가. 그것도 상관이 있는가? 그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골다공증하고 상관이 없나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간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사례 연구로 이렇게 볼 만한 가치가 있을 뿐이지, 일반화하기에는 아직은, 물론 유전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유전이 전적으로 이 병을 발병 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정말 유전은 몇 명 안 되는데 정말 유전은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또 벌써 많은 우리 여기 10명 안 되는 데서 여러 명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변비나 아니면은 또는 불면증 그리고 약간 체질이나 그 네네 그리고 성격 어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격 이런 것도 좌우되지 않나.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가 우리 파킨슨이 장하고 연결됐다고 하니까 변비를 일찌감치 해결했다면 파킨슨이 안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에서 자료를 제가 예전에 활용했던 건데 정확하게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지금 또 다시 찾아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울감, 불면, 체중 감소, 기립성 저혈압.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우리 진단 전에 빈혈하고 관계되면 일어서면 핑 돈다거나 그런 거가 뇌의 혈류가 안 통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중 비운동 증상이 또 파킨슨 진단 전에도 올 수 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약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 싶은 게 혹시 있어요? 땀? 다 했네요. 선생님 땀이 많지 않았나요? 뭐,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런 비운동 증상들이 여기 그림 외에도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좀 더 다 자세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연탄가스는 대부분 그러니까 가스 중독, 망간가스 뭐 이런 거 가스 그 대기 오염 이런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도 얘기하고요. 골다공증이나 비타민 D 이런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그런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있다고 그 나와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두 분 다 심각하게 잠꼬대를 하셨거든요. 밤마다 호랑이 등에 타서 호랑이한테 안 잡히려고 호랑이하고 싸우는 꿈을 꾸면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친정 엄마 얘기로는 너가 아버지 너가 할배 밤마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변비가 또 심각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저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결혼하기 전에 붓글씨를 썼어요. 붓을 이렇게 서예 한글을 이제 도전에 나갈 준비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제대로 하진 않았는데 그 당시 저는 오른손으로 이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아기 놓고 많이 했어. 그래서 왼손에 힘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제가 안고 목욕을 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안고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왼쪽으로 팔에 힘이 없고 왼발 끌지 못하고 좀 신발 닳는 그것도 다르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서서히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단순히 오른손을 아끼기 위해서 왼손을 많이 써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다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심각하게 된 거는 아까 우리 스포터저님이 헬리코박터 때문에 위장 관련 약을 먹었는데 저는 메니에르 때문에 약을 먹었거든요. 메니에르 치료제를 먹었는데 그 치료제 성분 중에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악화시키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울산대 병원 처음 갔을 때 이제 요즘 병원 가면 먹고 있는 약을 다 들고 갔으니까 그랬더니 바로 보더니 이 약은 뭐 다른 약으로 교체해야 된다. 첫날부터 그렇게 얘기하면서
파킨슨이다.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고 1년 있다가 오히려 펫시티를 찍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요거 뒤에 이제 글로 적힌 거는 다음에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할게요. 글로 적힌 거는. 그리고 그 처음에 우리 보호자 오렌필과 맞나요? 오렌필과 어, 환자인분 제가 카톡에 쭉 올린 거 보셨죠? 근데 이분 상태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맞아. 이분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하고 싶은 활동이 뭐냐면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엄청 연구를 하고 국리를 하는데 보호자가 보는 것과 환자 본인이 느끼는 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킨스님이 포인트는 잘 잡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자 기준에서 평가하고 보호자를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이 먼저 깨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봐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본인이 느끼면서 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오렌필과 님 같은 경우는 단순 파킨슨이 아니고 뭐 다른 암이나 다른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든 케이스고 그다음에 나이팅게일 이분이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환자 교육을 해줘야 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정부에서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이냐 자료를 모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모아서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킨슨병 카페가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 무스님이 신경외과 의사인 걸로 아는데 이분도 일종의 방치잖아요. 가끔 가다가 뭐 댓글을 쓰는 것도 보기는 봤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 10,000명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0명인데 지금 3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 먼 데만 보고 당장 환자 이런 거에 대한 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와 제가 카페에 약 그 종류를 올린 거는 이제 좀 달라지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아질렉트가 마오비 억제제니까 마오비 억제제, 그다음에 효연제, 도파민, 레보도파제 이래서 종류별로 6가지를 다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제가 2분한테서 전화를 받았는 게 뭐냐면 그 아질렉트 말고 에키피나. 에키피나를 처방을 하면서 이 약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면서 약가를 산정특례 적용을 안 하고 약을 기본 약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산정특례 적용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날은 약값이 엄청 비싸게 받아서 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2분한테서 들었거든요. 아니다. 그 분명히 그전 이제 5가지 종류별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간혹 가다가 병원에서 그것도 이제 큰 대형 병원은 아닌데 중소도시의 작은 병원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번에 알았는 건데 뭐 예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다. 예전에 무슨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면 파킨슨 약에서 추가로 처방할 때 그것도 산정특례가 된대요. 우리 지금 파킨슨제 말고 다른 약, 다른 진통제나 이런 거를 기존에 다른 질병으로 먹었다면 그것도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궁리를 해보셔야
같이 국리를 하자는 얘기고요. 하니님이 그 오렌필와님 글 대충 보셨어요. 네. 보호자 입장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기도 하고 자세하게 그 사례를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가 제가 여기 어디에 있나. 이게 아마 그분 레보도파 복용 후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최근에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 오렌필과 이 사람의 사례만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더 그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김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하니님이 소화 상태 약의 감량글에 소화 상태 네, 칸쿠님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오렌필과 이 사람이 글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포화 상태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제가 레보도파하고 카비도파에서 카비도파는 그 어느 선에서 그 이상 가게 되면은 더 가도 그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더 넣어봐야 별 의미가 없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나중에 다른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분이 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렌필라님 2월 16일 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2월 16일. 2월 16일 명도파 퍼킨하고 벤세라지드 카르비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제목이. 지금 제가 이거 공유하기를 하면서 뭐를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되네. 아예 제가 컴퓨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서적마다 나와 있어요. 카비토 총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런데 카르비도파가 하루에 먹는 그 최대 양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그거는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네, 그게 뭐 200하고 얼마 숫자 있잖아요. 네. 그 숫자랑 다른 거는 확실히 다르게 표현된 거는 맞아요. 제가 알고 있는 숫자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근데 칸쿠님 쓴 글에도 보면 이분하고 똑같이 써놨던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디 갔어? 여기 있군. 글을 어차피 편집을 좀 하셔야 되니까 제가 글 들어가는 거를 한번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 네이버 카페 핀서님 혹시 글 복사하기 글 복사해서 뭐 네이버에 글을 복사해 오신다고 해? 그게 네이버 네이버에 카페에 있는 그 오렌필과 이 사람들 글을 네이버에 거기에 그 스크립트로 막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글은 제가 2월 16일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걸 이미지로 저장해서 또 텍스트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래 해보니까 좀 번거롭게 이렇게 뽑아내긴 뽑아내는데 원본을 필요로 하면은 그래 할 수 있고 네이버 자체가 저작권 문제가 그런지
복제 기능을 막아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풀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미지로 그걸 저장해서 이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그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가져가가지고 이제 변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거기도 이미지가 텍스트로 변환이 되더라고요. 또 브라우저에서요. 보기 기능에서 더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 들어가가지고 디저블을 그런 방법도 있죠. 언디저블을 네, 하면은 복사돼요. 한 페이지씩은. 지금 제가 그걸 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 집 컴퓨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김상호님, 예. 여행 가셨다가 감기 달고 왔다는데, 한 3분 스피치 해주실래요? 제가 이거 찾는 동안. 제 감기 관련해가지고, 예. 여기까지 다녀오셨는지. 아, 어, 일본에 이제 지인들과 학교에 있는 지인들, 친구가 이제 4명이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비행기로 가지 말고 배로 한번 가자. 시모노세키까지 해가지고, 이제 2박을 배로 갈 때와 올 때 배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경험하려고 이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그 일정을 강행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큐슈 쪽에 가면 그래도 좀 남쪽이라 가지고 우리보다는 따뜻할 거라는 그런 믿음에 이제 여행을 강행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는 그 기간 동안에 일본도 춥더라고요. 춥고 또 제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어,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몸이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어, 그런 여행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 여행 가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외로 여행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았는데 그 이후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라든가 또 기타 등등 제가 또 포기하는 것도 일정도 있고 생기고 뭐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지금 어, 꽉 잠겨가지고 지금 겨우 이제 아침이라 가지고 이렇게 진정됐는데 어제 저녁에는 정말 그 학교 친목회 모임에 갔었는데 송별회가 있었가지고 3월 1일자 인사이동 날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말 차례가 됐는데 인사말도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코감기가 심해져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 줌으로 참여하는 데는 코가 좀 참아져가지고 다행이거든요. 여행 갈 때는 무리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몸 상태 같은 걸 관리하면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의욕만 앞서가지고 갈 일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셔도 돼요. 제가 아프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약을 복용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아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활동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발령하기 전에 했던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과거의 제 몸이 아니지 지금 현재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번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여행 저를 포함한 4명 중에 한 친구는 제가 이제 이 병에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나머지 두 친구한테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신경과 그런 투병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100명은 아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이제 100명만 이야기해버리면은 모든 것들을 규정해버리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것보다는 안 됐다. 너 인생이 거의 끝났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정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 몸 정상, 그리고 이런 게 치료받고 있다 하는 이것들은 파병과 관련되지만은 파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파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확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 하듯이 하면은 그야말로 넌 인생은 참 끝났어, 안 됐다, 이런 말들을, 이런 반응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 왜 그런 몸이 안 좋아 그러면은 신경과에 안 좋아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뭐 그렇게 유지 관리에 나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화면 바뀐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제목 있고 댓글 있고 옆에 UR 복사 있죠. 네. UR 복사 옆에 전 세계를 누르면 인쇄하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게 컴퓨터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이 컴퓨터로 누려가지고. 오늘 저희 집에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아까 그 킨스님 얘기한 경로 같아요. 약간 틀려요. 네? 약간 틀려요. 이 아, 그래요? 방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제가 이 들어가를 하면은 복사가 다 돼요.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복사 해서 한글 파일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인쇄는 안 할 글이 나와서 다른 글 한번 보면은 지기, 뒷맛을 한번 볼까요? 글씨글 보기. 그 사람이 쓴 것이 여러 가지인데 자료 모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팁이 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들어가서 누르면 인쇄하기. PDF로 저장이 되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컴퓨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좀 여러 사람 말고 지금 이번에 딱 오랜 필화하고 나이팅게일 두 사람 사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은 뭔지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니고 우리 환자 의사나 정부에 요구할 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상담사가 된다 를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그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복사하기 하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은 컨트롤 C를 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이게 노트북을 잘 못 만들어요. 방법은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된다. 또 말씀드리고 오늘 인터넷 하나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만 더 시도하세요. 님 네. 이게 안 돼. 없어. 건강센터 이게 뭐야? 다음번에 해주실 것을 제가 로 들어가면 볼까요? 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 여기를 들어가시면 예, 저기도. 테스트에서 500으로 들어가서 자가 검진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기 공유하기 컴퓨터 지금 하실 수 있는 분 미얼링 괜찮아요? 빨리 네. 돼요. 우리 집 컴퓨터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정신건강.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 저 노트북이라서 지금 바뀌는 노트북이랑 별도로 사가지고 그러면 노트북 저도 속도 느리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제가 자료 준비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전에 오늘따라 안 되네.
이런 적은 별로 없었는데, 공유하기가 잘 됐었는데, 그러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많진 않네요. 문제가 많지. 아, 열렸어요. 나는 네. 제 문제가 지금 많아요. 문제가 많지 않아요. 간단한데, 그러면 한혜님 결과를 한번 어떻게 나와요?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열렸어요. 지난 2주 동안 다음 증상들로 인해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국립건강센터로 들어가는 거야? 국민정신건강센터. 국민정신건강센터. 아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아니고 거기도 막 똑같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어디로 들어가 다음은? 자가검진. 건강 포털. 건강 포털.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거의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건강 못했습니까? 포털이 어디가 있다. 아, 여기 있다. 음, 자가검진.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스럽게 네. 느꼈습니다. 정신건강센터로 들어가서 네. 30분보다 더 난 많은 아직까지 과제를 50대다. 또는 평소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이도. 이거를 오늘 하셔가지고 네. 카톡에 공유를 해주세요. 순진하게. 저는 거기 술 마시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술에 체크했는 알코올 중독으로 나와요. 어머나. 나도 그러겠네.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하셔가지고 나 자신부터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 실레님하고 핑크님도 보셨습니다. 오늘 지금 8시 12분인데 오늘 했던 내용들 이운동 증상 스포터전이 나가버렸네. 안 보이노? 있어요. 있어요. 네. 건강 포털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좀 너무 느리네, 진짜. 왜? 그러면서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나온다. 그다음 공황장애,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게 다 떠요. 다 떠는 거를 그럼 그 하나하나를 더 섬세한 진단으로 다시 들어가져요. 기본적으로 뜨고 나면 오, 생애 주기별 자가 검진. 저도 알코올 중독으로 나오는데요. 좋아? 아, 좋아. 아, 아니, 미치겠네.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하고 알코올 중독, 불면증, 양극성 장애, 저도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이게 나오네. 양극성 장애, 우울증, 불면증 거의 다 나온다고 해야 되나? 다른 것 정상이고. 이 자가검진 근데 결과 어려워. 우리가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동사무소에서 하면 30대 여자 직원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하니까 아무런 질병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30대는 술을 마시거든. 엄청 제가 듣기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걸로 들었는데 2차 검진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뭐가 나와? 저는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 자살, 정신장애 빼고 나머지 다 있어요. 아, 에? 저는 자살도 있었어요. 난 자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일 인지장애, 치매,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양극성. 뭐지 스포터즈님은 들어가 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뭐, 그게 어디로 하나도 안 들어가죠? 나왔다니까. 네, 어디로 들어가죠?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포털이요.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그 위에. 자가 보건복지부 검진. 있는데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로 들어가시면 돼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여기 아닌가요? 이게 포털이 아닌가요?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그냥 정상으로 국립 나오는데, 다 올정상 국립 그냥 포, 정상 뜨고 다시, 밑에 거는 국가정신건강 메인 검사 다시 뜨는데, 국립이 어디를 또 아니고 들어가야 돼요? 다 정상으로 네,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저는 얼마 전에 그 방문 선생님 집으로 국가정신건강 오시락 하고 또 가서도 검사 한번 맡아봤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서 정신 그 검사 이거 심리 공부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그 프로그램도 참석해보고 어떤 아무것,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예, 정말. 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되면 저 한 가지만 좀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도 돼요. 지금 그 네, 제가 그거 네이버 거기에서 저는 레보도파를 안 먹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선배님들부터 모르는데 그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2월 3일 카프카님이 올리신 글인데 초파 환자들 약을 언제 복용해야 될까? 뭐 그런 질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약을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제 주위에 어떤 초파 환자분이 저한테 제가 초파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안 드시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뭐 어떤 약을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병원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이 병원에서 안 먹어도 되고 운동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포터즈님이 불편하면 아, 나 그러니까 요즘 아니,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인터넷 그하고 똑같이 왜 약을 먹냐? 그러면서 약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병원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이 병원에서는 안 먹어도 된다 하고 선택은 본인이 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토요일이다. 외출하는 일이 없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약 안 먹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이런 거 하면서 약 복용 시간을 늦춰요. 아니 그 초파들 어떻게 하냐고 초파들.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저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 병원에 가니까 약을 먹어라 이 병원에 가니까 약을 안 먹어도 된다 운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땡기는 쪽으로.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어. 자기가 답이 선택하는 없어요? 거. 아 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불편하지 않는 선 예. 그거를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 옆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라 해도 안 먹어지는데 내 몸이 예. 좋으면 자연스럽게 먹게 돼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운동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스포츠님이 지금 약을 먹어도 약 종류 중에 레보도파가 없다면 나중에 정작 필요하면 레보도파를 먹을 단계가 올 거고 예. 레보도파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면 먹지 말라고 하든가 알아서 판단하라 해야 되겠네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자조 모임에서. 의사가 어쨌든 약을 처방할 거잖아요. 예, 예. 그 의사가 주는 약을 일단 먹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먹고 나니 좋아지더라, 개선이 되더라, 아니면 더 나쁘더라, 더 안 좋더라. 예, 예. 그런 거를 의사랑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게 부작용인지 진행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공부를 해야죠. 그냥 단순하게 불편해요 이게 아니고 약으로 인한 건지 그걸 본인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제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요즘에 하도 뭐 이런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갈등이 생기나 봐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물어보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네 완전 초파예요. 저는 그러면 그런 그냥 질문을 받을 함부로 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예, 그런 그러니까 질문 이게 받을 때, 서포터즈님, 완전 저는 네. 그런 질문 받을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약을 아, 예. 아시는 향락님 같은 분을 연결해 드릴게요. 아, 상담해 보세요. 이렇게 해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도 입을 다물었거든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잘 모르겠다. 일단 의사 선생님하고 여기서는 상담하고 향락님이 약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잘 아시는 분께 연결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빠지세요. 저도 아직 약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약 얘기를 하면 지금 한 분이 오늘 통화를 할 건데 한 3일 전에 통화를 한 분이 있어요. 보호자인데, 그러니까 당신이 먹고 입으로 들어가는 걸 모든 걸 한번 시간별로 적어달라.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무엇을 먹고 두유를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뭘 먹은 모든 것을 다 적으면서 몸 상태도 뭐 손이 떨린다, 다리가 무겁다, 아니면 화장실 갈 때 바로 서서 못 간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니까 괜찮다. 이걸 다 적어달라. 그러니까 한 이틀만 적고 통화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침에 공부에 약을 먹는데 늘 괜찮았는데 오늘은 안 좋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드셨나요? 라고 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먹은 음식이 위에 얼마나 잔류하느냐에 따라서 약 흡수하는 것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함부로 뭐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약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초파가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가 이걸 검사를 받으러 가면은 일단 기본적인 검색은 하고 가거든요. 그럼 내부에 들어가 보면 먹어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부분하고 선생님들까지도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이쪽에 가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이러니까 초파 입장에서는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초파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이게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럴 때 참. 같이 공부합시다라고 해야죠. 아, 그렇게 말할까요? 그 생각을 못 했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질문지를 보니까 지금 이제 글이 문장이 읽히는데 하루에 어떠한 종류든 술을 적어도 4잔 이상 마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 번 먹을 때 4잔 이상 먹느냐라고 묻는 걸로 알았거든요. 대답 하루에 며칠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어떠한 종류든 이거는 매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 며칠만 그렇게 대답했는데도 중독이 나오는데요. 저는 드물다라고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도 중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꼭 하셔서 자기 상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전 올려놨어요. 1차만 해서. 올려야 되니까 공유해야 돼요. 어떡하지? PDF 파일로 그냥 공유했어요. 저는 인지장애, 자살 정신장애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 빨간데 어떻게 해요? 저는 2단계. 그럼 제가 더 양호하네. 노인 우울도 있어요. 얘기하면서 편하게 했던 킨스님도 궁금하고 한이님도 궁금한. 여권 학생이 여권 알코올 중독,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4개. 나는 우울장애가 나올 줄 몰랐네. 우리 오래 찔리님, 보여요. 핑크님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킨스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고. 여건 될 때 해주세요.
제가 여건이 돼서 한번 해서 공유를 할게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요, 선생님, 저게요, 선배님들, 파킨슨병 산재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처음 알았어요. 산재요, 산정이요. 예? 산재 그래요? 있잖아요. 산재 처리 자체가 되기가 힘들어요. 요 승소했어요, 이 사람. 왜냐하면 제가 저 보건소에 가면은 삼성전자 다녔었는데, 그분이 파킨슨 그건데, 그분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산재도 되네요, 이게. 그쪽 분야에 일한 사람들. 힘들죠. 아니, 근데 스포츠님이 산재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제 다른 분이 됐더라고. 저는 이제 아, 파킨슨은 산재에 몰랐거든요. 되긴 반도체 쪽 아니에요? 되는데, 예, 그걸 인정받기가 엄청 일하는 과정에서 예. 직업하고 연계갖고 인정받기가 힘들죠, 그죠? 써니님, 완전 빨간색이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것만. 그, 윈도우 표시하고, 윈도우 표시랑 시프트랑 S를 동시에 눌러. 그러면 윈도우, 그, 컨트롤 옆에 윈도우, 윈도우 시프트 S를 동시에 윈도우 눌러. 시프트 S? 동시에 누르면 영어 S? 영어 S를 동시에 누르면 뭐가 떠져? 십자가 나오죠. 어용을 그려 화면 캡처 만들기. 세 개를 동시에, 캡처하는 거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지? 카톡방에다가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그냥 붙여넣기 하면 돼요. 캡처. 미열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만신창이네요. 저는 4개.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닌데. 화면이 너무 큰가? 이거 공사할까요? 네, 그거 윈도우 윈도우 시프트 S. S 동시에 누르면 엄마야. 그래서 10부터 정신 눌려가지고. 윈도우 시프트 S 3개 영역 그리기. 영역표. 캡처할 영역을 해주는데 구름 도사님은 다음에 하실래요? 예. 문항별로 그 답변하는 게 제가 어느 기준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던져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제 하나씩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우울장애다. 그럼 우울장애 질환을 다시 질환 의심해서 2차 검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밑에. 노인 우울, 양극성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아니, 뭐, 불안한 적 있냐?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것들이 드문 게 1, 있습니다. 2 이렇게 표시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 저는 2번 문항으로, 두 번째 문항으로 일괄 쭉 해가지고 하니까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두 개인가 빨갛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양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름도사님이 50대예요. 예, 50대. 내가 60대로 체크해서 그러나. 50대로 체크해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체로 두 번째 문항으로 체크해가지고, 항목으로 체크해가지고 쭉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거는 꼭 하시면서, 써니님, 2차 질환 그것도 다시 다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음, 현재가 잠시 이렇다고 체크,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음, 가능성이 큰 거죠. 물장애? 2차 우리 검진 받아. 찔리님도 꼭 해주셔야 돼요, 한번. 70대로 체크하셔서 하는데. 하셨어요? 하고 있습니다. 찔리님 하셨는지 출력을 하셨나? 종이를 들고. 그 종이 아니,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오늘 제 인터넷이 영신 천천히, 괜찮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천천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자살 예방 상담의 이론과 실제 공부를 하면서 딱 드는 생각 하나가 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거 공부하면서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요. 살이란 보면서 이게 살이란 던져버리고 싶기도 단어가 하고, 나를 거부 반응 일으키면은 더 힘든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공부하자는 이유가 나부터 살자. 음, 음, 이 두 장을 공부를 했는데 답답함이 먼저 밀려와. 그 답답함이 무엇 때문인지를 또 생각해 보자. 자살이라는 게 너무 나한테 부정적인 단어라 그런가? 음. 희망을 가지세요. 뇌에는 비축분이 있대요, 비축분. 아니, 나 이 책 읽고 있잖아요. 뇌는 사멸을 해도 여유분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여분의 내력이 있어갖고,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축분이 있대요, 뇌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이님 희망 있는 것도 알고 희망도 다 있는데 나도 예, 모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 지금 그걸 예.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감정이 뭔지 이게 아, 놀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오고 아니면 또 이런 감정이 올라와서 나를 불편하게 하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답답함만 있고 또 뭐 불안하거나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쉽게 아니, 말하면 측정이 있는데 페이스북에 심부로 다운맘이 뜨는 거예요, 요즘. 음, 핸드폰을 안 없앴나 봐. 아니 그걸 제가 그 핸드폰을 안 없앴어요. 지난번에 다음맘님 그 남편분이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동사무소에 긴급 지원, 생계비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살자 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 그걸 하라고 했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고 내가 소통했던 거는 다음만 전화기니까 거기 카톡을 남겼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카톡을 남겼는데 전화기를 안 없앴어요. 그리고 또, 어? 언니 저기 리얼은 위에를 캡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음만 전화기를 안 없앴네. 그리고 그러니까 카톡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페이스북에 뜨니까 그걸 보고 더 답답한 거야. 아, 우리가 그 차단을 하거나 그냥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2020년도 자살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계기로 했는데, 근데 전화번호가 그냥 있어요. 그냥 그분들은 안 썼는데, 뭐,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얼 언니는 양극성장애하고 불면증밖에 없네. 지금 복사가 안 돼가 내가 그냥 카톡에서 복사했어요. 복사가 보냈어요. 제가 가장 심각하네요.
다른 거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바빠가지고. 잡념이 없습니다, 지금. 질환 없음이 두 가지뿐이네요. 불면증이 문제야. 양극성 장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는. 우울증. 제가 이명식 교수님하고 파킨슨 증후군 알아야 이긴다라는 책인데, 이명식 교수님한테 하고 그 전에 그 뭐지, 기경과 의사들한테 편지 쓰는 그 내용을 보냈을 때, 이제 통화하자고 메일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무슨 질환인지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작년 6에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카톡을 안 했었어요. 아니, 전화번호가 카톡이 그냥 있어요. 이 지금 이 양극성 번호 장애, 시스템이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조증 우울증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게 양극성 장애래요. 그게 이제 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양극성 장애는. 그러니까 이게 질환 의심이, 우리 지금 생애 주기별을 먼저 했잖아요. 생애 주기별 옆에 보면 질환 의심이 있어. 그 질환이 처음부터 내가 이 질환인지는 모르니까 이 생애 주기별 검진, 이걸 자가 검진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로 해야 돼. 매년으로 이동합니다. 응? 다 끝나고 나는데 매년으로 다시 이동해가지고, 네. 한번 여기 검진, 집중적으로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질환별 자기 검진에도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파킨슨이 나아서 그 시기 서로 흩어질 일은 별로 10년 이내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남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그래서 어제 이 혈관성 치매가 현재 거는 있고 과거 것을 들고 와서,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한테 서운했던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집착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게 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남편의 친구, 동기, 여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서, 그 전에 이제 저녁에 술이 한 잔 됐는데, 운전해가지고 가면서 같이 이제 상가집에 가서 같이 앉아서, 제가 저녁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저녁 먹고 남편은 그 친구 남편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사이하고 또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잘했잖아요. 남편을 극진하게 했는데 집에 와서 딱 앉아서 방에 가서 자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옛날에 서운했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이제 서울 병원도 가고 해서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남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아, 저 사람도 질병 때문에 저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호자하고 이야기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알면 화도 덜 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또 보호자는 적극적인데 정작 환자는 소극적이다. 그랬을 때 써니님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솔직한 얘기 한번 듣고 싶은데. 보호자는 적극적인데 환자는 아니다.
환자는 자꾸 숨어 들어가고 대외 활동하기 싫어하고 보호자는 활동시키려고 하고. 보호자가 그만큼 하면은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그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너무 안 했구나. 그러니까 보호자도 자녀의 보호자와 남편, 부부 관계 그런 것도 엄청 차이 나요. 당연하죠. 자녀들한테 뭐 보호를 뭐 바라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적극적으로 하면 오히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부부 간에서 그게 역으로 들리거든요. 제가 보호자들하고 몇 번 상담을 해봤을 때, 나가서 활동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임에도 나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병 자체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남편이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자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횟수로 2017년도에 확진받았는데, 저도 그냥 다 오픈한다 하지만 숨기고 싶은 분이 또 있거든요. 저조차도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그분한테 플러스는 되지 마이너스가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모르겠어요. 오히려 보호자가 더 그냥 분산 환자가 안 나가면 보호자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듣고 와서 지켜보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당신 발을 하나, 둘, 셋 해서 떼면 된다더라. 동결이 왔을 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마디라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호자가 백날 옆에서 이해를 한다 해도 파킨슨 증상이 워낙 다채롭고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걸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보호자는 없어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찔레님 보호자, 핑크님도 찔레님이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 찔레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부분도 또 있을 거고 우리 파킨슨이라는 게 질환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찔레님과 핑크님을 희망 걷기 하면서 또 지켜봤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뵙고, 그다음에 우리 찔레님은 안지가 좀 오래되면서 그 본인 스스로 케어하려고 이제 진짜 자기 돌봄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기남님, 핑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가 뜨는 것 같은데 소리가. 지금 누가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저도 보호자였기 때문에 그 힘듦을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단 힘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보호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 힘들어. 그리고 끝나. 나 힘들어가 아니고 나보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본 네가 더 힘들 거야로 우리는 환자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제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뭐 살림을 제대로 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서 더구나 이제 식사를 하고 막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걸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줘요. 그냥
뭐 구입하는 것도 많이 본인이 해주고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핑크님 같이 깨어있는 보호자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힐리님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고 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8시 45분인데 9시 돼서 마치도록 할 건데 안 마치고 제가 오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안 나가셔도 되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저기 자, 제가 정신건강 상태 검진을 지금 노트북 켜서 해봤거든요. 네네. 저는 그냥 다 초록색으로 뜨는데요, 정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 보이세요.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근데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하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정신세계가 건강하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환자가 있고 보호자면 그 환자와의 그 독립적인 생활이 안 되고 안 되면 보호자가 저보다 더 심각하게 빨갛게 생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간호사님 수간호사님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 하셨고 그분은 보호자고 그 환자분이 계시면 평상시 저분들이 어떤 사이인가를 안 돼요. 병원에서 보면 바로 안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이가 평상시에 좋아야 그게 이제 아팠을 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프고 나서는 저희 신랑하고 좀 이렇게 좀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프고 나서 제가 솔직해지고 조금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아프고 나서 그전에는 이제 솔직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라리 솔직하게 내 병을 이제 내 증세를 얘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다면은 아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조금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을 때 아이들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진짜 예. 부모 자식을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는데 애만 봐도 저 부모는 어떤 식의 성향이다라는 게 다 보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나 이러면 또 특히 더 많은 사례를 봤으니까 또 당연히 또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죠. 두 부부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도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 병을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좀 저 스스로 답답하고 해서 공부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 거고. 근데 알고 보니 약간의 그런 그 혈관성 침해 전조 증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 과정을 근데 괜찮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어제 이제 제가 퇴근하고 있으니까 소상집에 갈 거니까 같이 갈 거니까 미리 약을 먹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제가 약을 잘 안 먹는 걸 아니까 약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이성적으로 다 돼. 근데 이제 술이 딱 들어가 버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을 울산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가 불편했던 게 올라왔나 봐요. 오늘 조상집에 갔다 오면서. 그래서 네가 평소에 아버지한테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아버지한테 갔느냐, 아버지한테 갔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렸나.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안 가고 딴 데 갔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 거짓말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기억 안 난다. 그러고는 말았거든요. 그러면 혼자 계속 그러니까 응대를 하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의사 선생님도 과거 것을 들고 와서 싸우려고
과거에 서운했고 섭섭했던 거. 그러니까 근데 치매 초기 증세고 전조 증세이지만 치매는 뭐 과거를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심리가 과거를 현재 거를 너무 잊고, 과거는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전조 증상이고 이러니까 괜찮아요. 거기 그 왜 그 수녀님 계시잖아요. 그 수녀님은 나중에 뇌 기증을 해가지고 해부를 해보니까 머리에 알츠하이머가 꽉 차 있는데도 살아 있을 때는 몰랐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성적으로 본인이 컨트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했는 얘기가 술한테 끌려갔더라, 어젯밤에는. 아, 당신이 술을 끌 자신이 있을 정도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고는 말았거든요. 음, 술을 끌고 갈 정도만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젯밤에는 술에 끌려다녀서 내가 좀 힘들었어. 라고 했더니 웃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네이버 카페를 보면서 반성할 부분도 있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인터넷이 그래 참, 파킨슨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이뻐라. 이쁜 말 할 때예요. 아니요, 제가 파킨슨 병을 알고 나서 저 솔직히 저 개인적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맞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 신랑하고도 이렇게 속 마음을 얘기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저 사람이 힘들겠지? 그러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스포츠들이 안 그래요. 건강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바꾸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게 이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서도 생각을 바꾸면서, 그래, 이 파킨슨병이 또 나쁜 것만은 아니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하면서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스포츠주님은 파킨슨 진단받기 전에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했죠. 제가 이제 파킨슨 진단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살고 싶진 않다. 이제 애들이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제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내가 나머지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제가 나름 공부를 한다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뭐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공부하는 도중에 내가 이제 이제 파킨슨 증세도 알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거는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작년에서부터는 이제 신랑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게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스포츠 제가 먼저 솔직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안 솔직했던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반성도 내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스포츠주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게 뭐지?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이런 감정이 생기고 말하자면 경력이 쌓일수록 사람들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이게 뭐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공부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주님도 이제 진짜 초파니까 아직 힘든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예. 있지만 일단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그러니까 않기 위해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일단 제가 가장 가까운 거는 가정이잖아요. 가정도 작은 사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바뀌고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뭐 또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왜 이 파킨슨 이것 때문에 내가 맨날 우울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그것 때문에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내가 이제 고쳐먹었어요. 고쳐먹으니까
모든 게 이제 달라지더라고, 달라지고,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제 혼자 스스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그만 책을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모든 거는 마음먹기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파킨슨을 절대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파킨슨이 좋은 점도 많다. 좋은 점 많은 거 맞아요. 어떻게 이런 주업으로 공부를 하면 서포터즈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저 먼데 있는 킨스님, 매력 있는 킨스 네. 볼 수 있으면, 찔레님하고 또 핑크님을 만날 수 있으면, 하니님 묵직한 모습으로 있고, 써니님, 또 누구 말 안 했는 사람 있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만수르님. 그러니까, 저는, 서포터즈님하고 진짜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생각은 그래요. 근데 지금 아침에 눈 뜨고 뭐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다가 어떤 상황에 훅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했던 말에 만약에 저 책임지려고. 혼자만 갖고 있었으면은 제가 이거를 못 지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일단 우리 이렇게 모임에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한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이 흐트러질 경우가 생긴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을 했었지. 그러면은 이거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내 또 다짐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마음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쑥 혼자만 갖고 있다가 그러는데 지금 오픈을 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흐트러졌을 때 그래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거 하면서 다시 또 내 자신을 또 다져지게 되는 그런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긍정의 모습 우울하고 참 보기 이럴까 봐. 좋습니다. 써니님이 보기 밝게 좋습니다. 웃으시니까 또 보기 좋습니다. 예, 그 써니님, 얼굴 표정이 너무 써니님, 이뻐요. 하니님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파킨슨 서포터님 그 마음 진짜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써니님의 그 밝은 얼굴 그거 배우고 싶어요. 웃으세요. 스마일.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파킨슨 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상체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면 아니요, 그래도 얼굴이가 너무 고우세요. 얼굴이가. 예, 화내는 얼굴이 너무 파킨슨 안 같고 너무 그래요. 서포터즈님도 파킨슨 안 같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은 써니님만 파킨슨 안 갖고 나는 다 파킨슨이라는 얘기잖아. 아니, 저희는 얼굴이 굳었잖아요. 아니, 뭔 소리예요? 얼굴이 굳다니. 진짜 저만 한이 안 굳었어요? 저만 굳었어요, 저만. 아, 죄송합니다. 풀립도 안 굳었어요, 저. 새싹. 죄송합니다. 저만 굳었어요. 아니에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싶어요. 아니, 근데 아니, 지금 제가 어쨌든 초파 때를 다 뵙는 분들이니까, 아니, 몇 년 전을 봤으니까, 구름도사님, 한이님은 거의 비슷하고, 우리 찔레님도 비슷하고, 근데 구름도사님이 굉장히 우울해 하셨는데, 진짜 너무 좋으시니까, 그만큼 치고 올라오신 경우고, 스포터즈님은 미리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붕하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처럼 적어도 3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스포터즈님이 파고 계시는 일을 앞으로 3년, 그리고 또 그 다음 다시 또 3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3년을 하면서 또 3년을 지나가고, 그렇게 버텨보면은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밥 안 먹어요? 아침밥? 밥 먹으러 아침밥. 배가 고프죠. 봐봐. 하여튼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자기한테 또 하자고. 유리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파킨슨 진단받고 장점이 참 많은 병이다. 그 생각도 해요. 어차피 병들이 많다면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계학령을 그때 배웠을 때, 제가, 저래 볼 수도 있구나. 그게 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요즘 제 책상 위에 거울을 한 두 개 갖다 놨는데, 표정이 굳어진다고 이러니까, 늘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그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얼굴이 굳어가는 건 막을 수는 없을 아, 것 거울 같더라고요. 요법 하세요. 그래도, 거울 이제 요법. 제 표정이 굳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거울을 볼 때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무심코 이러 보면 얼굴이 굳어가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이래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얼굴 많이 굳었다 얼굴 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놓치지 하나님나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선생님도 거울을 한 갖다 말씀 하시고 나가셔요. 한 말씀 하시고 나가셔요. 누구요? 일레님 나가실 것 같아서 한 말씀 아, 하시고 나가라고. 하라고. 아니요. 오늘 아침에 어쨌든 우리가 각자 자기 안에 느낌, 올라오는 느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결국은 그런 자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정화가 된다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정리정돈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남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 어렵고 힘든 것을 쉽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침 시간에 소중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시간, 생- 두 시간 어설프게 진행했는 저 향랑이 엄청 이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치 있게 표현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셀카 찍어주세요, 셀카. 사진. 아, 그리고 미열님 또 예쁘게 찍고 나오셨네. 아니, 저는 지금 외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한번 찍어야지, 우리 단체 사진. 알겠어요. 장난이 단체 사진 찍어주세요. 네. 지난번에 계속 찍으면 이게 표정이 남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스포트주님 나와주세요. 아, 네. 핑크님은 못 나오시나? 카메라를 닦아야 되나? 핑크님 나가셨네. 그리고 스포트주님도 다음에 정면을 봐주세요. 지금 자꾸 옆면만 봐. 얼굴이 그래요. 오늘 진짜 숙제가 많아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V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예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 하트. 하트 뽕뽕, 하트. 하트 뽕뽕. 저는 안 봤네. 하나, 둘, 셋 찍어주세요. 하나, 둘, 네. 셋.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도 되죠? 네, 나가도 돼요. 다 나가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이 여성회관에서 부모님. 재봉틀 배우러 잠깐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이님 고마워요. 한이님 제가요? 밥 먹고 들어올래? 아이, 좋죠. 밥 먹고 만나요. 네. 지부장님, 저 메일 보낼게요, 그거. 네, 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향랑이에요. 아예 항상님 메일 보낼게요. 네. 예.